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파이썬 편.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순서와 중복이 없는 원소들을 갖는 자료 구조라고 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집합을 정의하면 되게 복잡하겠지만 여기서는 상호 배타적 집합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와 중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원소가 1, 2, 3인 집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소가 2, 1, 3인 집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 2, 2, 3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상호 배타적 집합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교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에서 같은 원소가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에는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 2,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집합 B에서는 4, 5, 6, 7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합 A와 집합 B는 지금 중복되는 원소가 없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 집합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집합 A 같은 경우에서는 1, 3, 5가 되겠고요. 집합 B는 4, 5, 6, 7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다르게 집합 A의 원소 5와 집합 B의 원소 5가 중복이 되죠. 네. 그래서 교집합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상호 배타적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배타적 집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두 가지. 그룹화한다. 그리고 중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그룹화한다는 거는 1, 2, 3, 4, 5, 6 이렇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중복되지 않는 원소끼리 이렇게 집합을 형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룹화하기도 하고요. 개념 자체가 각 집합 간 중복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미지 분할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태양도 있고요. 구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 1 이런 식으로 그룹 2 이런 식으로 그룹 3 하나의 그림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활용하기도 하고요. 도로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에서는 각 도로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같은 경우에서는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구축을 할 때 상호 배타적 집합 알고리즘 활용해서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 신장 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나중에 그리디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최소한의 선을 이어서 나중에 이걸 이제 간선이라고 할 거고요. 간선이라고 할 건데 나중에 배우시고요. 선을 이어서 모든 노드 간 경로 형성. 이거는 경로라는 거는 간접 경로를 포함합니다. 최소한의 선을 이어서 모든 노드 간 경로를 형성합니다. 이때
그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A, B와 C가 같은 그룹인지 봐요. 같은 그룹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어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C, E 이렇게 있다가 이제 A와 E를 이어도 되냐 이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A 지금 E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A가 속한 그룹과 E가 속한 그룹을 봐요. 한 그룹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모두 한 그룹이니까 A의 그룹과 E의 그룹이 같잖아요. 이 같은 그룹을 잇는 순간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형성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굳이 이 선을 추가하지 않아도 모든 노드 간 이렇게 간접으로라도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추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최소 신장 트리의 목적은 최소한의 간선을 이어서 모든 노드 간 경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해야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그리디에서 배우시고 이 정도 일단 그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 않게, 즉 필요 없는 선이 추가되지 않게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호 베타적 집합 알고리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캐릭터가 되게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A팀에 속한 게임 캐릭터, B팀에 속한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때도 상호 베타적 집합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작업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 상호 베타적 집합을 통해서 우리는 키포인트 2개 그룹화할 수 있고 중복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활용해서 이미지 분할, 도로 네트워크 구성,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 구현, 게임 개발, 이런 클러스터링 작업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그냥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드린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 그 코딩 테스트를 나중에 보실 때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상호 베타적 집합을 활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호 베타적 집합의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베타적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베타적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배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 상호 베타적 집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 원소란 개념이 나옵니다. 대표 원소는 각 그룹을 대표하는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루트 노드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어요. 왜 루트 노드인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래서 루트라고 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그룹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그룹이 하나 있는데 이 그룹에서 우리는 E라는 노드를 대표 원소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 원소이기 때문에 루트 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 A의 원소는 2, 3, 5, 7, 9가 있겠죠. 정리하면은 이 원소 2가 대표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배열이 있잖아요. 이제 이 배열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루트 노드와 다른 원소의 다른 노드의 차이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배열의 인덱스가 있고요.
배열의 값이 있죠. 루트 노드는 배열의 인덱스도 이고 지금 배열의 값도 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원소 혹은 루트 노드는 배열의 인덱스와 배열의 값이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대표 원소가 아닌 노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요. 여기 보면은 배열의 인덱스가 9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값 이게 3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원소는 9인데 9의 위에 있는 원소가 3이다. 뭐 부모 노드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3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현재 값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값은 현재 값의 부모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의 원소가 9고 그 다음에 부모의 노드가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3, 7 보시면은 배열의 인덱스가 3이고 배열의 값이 7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이고 부모는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을 활용해서 상호 베타적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디스조인트 셋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스조인트 셋 이런 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마지막에 9니까 저도 9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인덱스가 있을 거고요. 각각의 칸이 있겠죠. 이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상호 베타적 집합을 표현할 거예요. 일단 상호 베타적 집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죠. 집합 A는 1, 2, 3, 5, 9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4, 8이죠. 네, 이렇습니다.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집합 A와 집합 B는 중복되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상호 베타적 집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죠. 각 집합의 루트 노드는 1과 4다. 대표 원소가 꼭 이렇다. 이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쉽게 가장 값이 적은 그 원소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값이 적은 원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집합 A에서는 1, 집합 B에서는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대표 원소의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 했죠? 여기다 써볼게요. 대표 원소 혹은 루트 노드는 배열의 인덱스랑 값이랑 같다고 했죠. 그렇죠? 배열의 인덱스는 현재 값을 나타내고 현재 노드의 값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배열의 값은 부모를 나타낸다고 했죠. 부모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자신으로 해주는 겁니다. 집합 A의 루트 노드는 1, 집합 B의 루트 노드는 4가 됩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인덱스 1의 값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4의 값도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디스조인트 3은 2라고 했죠.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조인트 8은 4.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노드가 3일 때, 현재 노드는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되죠. 현재 노드의 부모의 값은 2죠. 네, 그래서 디스조인트 3은 2가 되고요. 이 부분 보면요, 현재 노드 8의 부모는 4죠. 그래서 인덱스 8의 부모는 4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집합 A에 있는 원소 3의 부모는 2, 집합 B에 있는 원소 8의 부모는 4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디스조인트 3은 2. 이 부분 이건 했죠. 그 다음에 디스조인트 2는 1.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조인트 2는 1. 그 다음에 디스조인트 1은 1이므로 원소 3은 원소 1은 루트 노드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한 번에 말한 건데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로 한번 쪼개볼게요. 지금 3의 부모는 2죠. 그렇죠? 3의 부모는 2입니다. 그리고 이 3의 부모였던 2의 부모는 1이죠. 그렇죠? 2의 부모는 1입니다. 그렇죠? 1의 부모는 1이죠. 1의 부모는 1이라는 건 1이 대표 원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3에서 원소 3에서 출발해 가서요. 원소 3의 부모는 2다. 그쵸? 원소 3의 부모는 2예요. 그러면 2를 따라가 봐요. 원소 2의 부모는 1입니다. 그쵸? 그러면 1을 따라가 봐요. 그러면은 원소 1의 부모는 1이죠. 더 이상 따라갈 게 없죠. 왜냐면은 배열의 인덱스랑 값이랑 같으면은 대표 원소니까. 그래서 이 원소 3은 루트 노드가 1인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원소의 값이 9이므로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려면은 이 원소의 값은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되죠. 그렇죠? 배열의 인덱스가 9가 있으려면은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한 크기를 10으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집합을 하나로 표현했죠. 빠진 것들을 한번 볼게요. 9의 부모는 3이죠. 9의 부모는 3. 그 다음에 3의 부모는 2 했고요. 5의 부모는 1.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배열에 두 개의 집합을 나타낸 거죠. 이렇게 해서 배열로 상호 배타적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원소 3이랑 원소 9랑 같은 집합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원소 3과 원소 9는 같은 집합일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거는 루트 노드가 같은지 보면 돼요. 루트 노드가 동일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원소 3. 아까 원소 3의 부모는 1인 걸 확인했죠? 원소 3의 부모는 1입니다. 원소 9.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원소 3의 부모가 1이 아니라 원소 3이 속하는 그룹의 대표 원소가 1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원소 9를 볼게요. 원소 9. 원소 9의 부모는 3이죠. 그렇죠? 근데 배열의 인덱스와 값이 다르니까 아직 대표 원소가 아니죠. 3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죠. 결국엔 1이 나오겠죠. 원소 9의 대표 원소도 1입니다. 그러면은 원소 3의 대표 원소와 원소 9의 대표 원소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원소는 같은 집합 혹은 같은 그룹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로 상호 배타적 집합을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소가 같은 집합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방금 한 얘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이렇게 집합이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과 7은 없죠. 6과 7은 없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로 표시해뒀어요. 부모 노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현재 집합 원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루트 노드인 상태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집합이 완성되었어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9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상태죠. 네. 여기 이 상태이고 그 9의 부모 노드가 뭘까? 9의 부모 노드가 뭘까요? 그러려면은 현재 노드에 해당되는 배열 인덱스로 가서 그 배열의 값을 보면 되죠. 9의 부모 노드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9의 부모 노드는 3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9의 루트 노드는 이거는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9의 부모 노드는 3이죠. 부모 노드가 3이다. 현재 노드와 부모 노드의 값이 같지 않으면은 루트 노드가 아니죠. 그러면은 부모 노드를 따라가요. 3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3의 부모 노드가 2죠. 같지 않죠. 따라가요. 2의 부모 노드가 1이죠. 같지 않죠. 따라가요. 1의 부모 노드가 1이죠. 같죠.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으로 친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원소 9의 부모 노드도 구했고 그 다음에 대표 노드, 그러니까 대표 원소 루트 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1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조금 구현적인 관점이지만 아까 상호 베타적 집합, 그냥 집합이라고 할게요. 집합을 배열로 표현했어요. 그쵸? 배열로 표현할 때 만약에 집합의 가장 큰 원소가 n이라면은 배열의 크기는 n 플러스 1개가 필요했죠. 그쵸? 그쵸? n은 가장 큰 원소의 값이 되겠죠. 그쵸? 가장 큰 원소의 값이 n이라면은 배열 크기는 n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노드의 값이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노드의 값이 1, 2, 3, 999,999 이것도 작다. 이렇게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소는 4개인데 가장 큰 값이 이거잖아요. 이 가장 큰 값에 맞춰서 배열 크기를 정하면은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요? 그쵸?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원소 4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원소 4개를 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억 개의 크기의 배열을 잡는다는 거는 이건 너무 낭비라는 거죠. 그쵸? 메모리 낭비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어서 보시면은 딕셔너리를 활용하면 돼요. 딕셔너리를 활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었죠. 키는 현재값, 그 다음 밸류는 부모의 값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1, 2 현재값은 죄송해요. 이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거를 예를 들면은 1, 2 그다음에 2, 3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키의 값,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딕셔너리로 표현하면은 실제 필요한 그 관계의 수만큼
원소가 있으면 되겠죠.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래서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열로 표현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도전하실 분들은 이 딕셔너리로 집합을 표현하는 법도 알아두셔야 그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